안녕하세요. 더함의 축복 정윤희입니다. 오늘도 안윤경 교수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영유아기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교수님 인사해 주시고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더함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제 영유아기라고 하면 보통 이제 토들러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은 이제 학령기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인데 학교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학교인가요? 한국은 이제 뭐 초등학교부터 학교잖아요. 네네. 근데 초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킨더 또는 이제 조금 빠른 아이들 중에서는 프리스쿨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도 네네. 이제 학교라는 이런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규율이 있는 그런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연령의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물론 홈스쿨링 하는 아이들은 이제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인데도 조금 다른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령기로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학교라는 이런 규율에도 적응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크게 달라진 점은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랑 집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와 엄마와 이렇게 사회생활이라고 해봤자 나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제 확장되는 가족들 또는 플레이데이트하는 그 주변에 익숙한 아이들 정도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학령기로 들어가게 되면 사회생활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돼요. 네. 다른 아이들, 나를 좋아하는 아이들, 싫어하는 아이들,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 이제 이런 시스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로서는 처음으로 겪는 아주 빅 챌린지 같은 것들을 겪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령기 아이들이 이제 겪는 어려움 또는 특징,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이제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아이를 보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 아이들 학교에 보내기 위해 아이들의 첫 사회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아이가 킨더를 간다, 네. 그러면은 뭐를 준비하시겠어요? 자기 표현을 좀 잘 할 수 있는 거? 오, 예를 들면은 네. 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화장실 가고 싶다. 네. 또는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 있을 때 저 질문해도 되냐? 뭐 또는 이제 친구한테 좋고 싫음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거로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게끔 좀 훈련을 시킨 다음에 보낼 것 같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답변 중에 제일 훌륭한 답변이었어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보통은 뭐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도시락 가방 사면 되고, 네네네. 그다음에 가방은 라지 사이즈로 사야 돼. 뭐가 네. 들어가니까 이러면서 뭐 이름표는 어떻게 보통 그렇죠.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킨더 간다, 뭐 초등학교 간다, 그러면 보통 이제 책가방은 어디서 살 거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선물 주시는 것도 대부분 옷이라던가 맞아요. 가방이라던가 이런 물건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물건에 이름 써서 준비하는 것 이외로 사실은 아이들에게 준비를 시켜야 되는 게 마음이나 태도의 준비인데, 네. 이런 부분에 이제 시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는 너무 막 두근두근하고 긴장하고 아이가 그 이상으로 긴장한다는 것을 엄마들은 사실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하시는 가장 큰 착각이 있는데, 우리 아이는 친구들하고도 되게 잘 지내요. 그래서 뭐 킨더 가서 큰 걱정이 없어요. 뭐 네. 엄마 말도 잘 듣고 평소에 뭐 유치원 선생님도 괜찮다고 해서 잘 지낼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킨더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가서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는 킨더 들어갔을 때 네네.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가장 큰 차이점 1번은 플레이데이트 할 때는 좋아하는 친구를 내가 선택해요. 네. 맞지 않으면 다른 애랑 놀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치 저희가 사회생활에 나와서도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가족, 네. 상담하러 오실 때, 그다음에 직장, 네. 학교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네.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네. 그런데 킨더에 가면 우리 클래스의 아이들이 내가 싫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다른 반으로 옮겨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초등학교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 저 제 싫어요. 뭐
따로 앉을래요? 이런 것부터 받아들여지기가 힘들고 네. 특히 이제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다고 하는 게 누구랑 같은 반 해주세요. 아, 누구랑 같은 반 하지 않게 해주세요. 네. 이런 게 신학기에 엄청나게 선생님들한테 이제 민원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 네. 정말 특이한 경우 있잖아요. 뭐 네네. 쌍둥이인데 반을 다르게 아, 해주세요. 아니면 얘랑은 작년에 이제 뭐 불링 이슈가 있어서 음. 학교에서 뭐 이렇게 조치된 게 있어서 이제 따로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얘랑 친하니까 얘랑 같이 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사실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이가 그동안 잘 지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친구들은 보통 플레이데이트란 친구들인데 플레이데이트를 내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부모 그룹은 또 나랑 비슷한 부모 그룹이랑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듯이 네네네. 이제 나랑 비슷하고 환경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보통 이런 사람들끼리 친해져서 아이를 놀리기 때문에 아이의 성향도 아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친구들이랑 굉장히 잘 지내고 트러블이 없다라고 생각했다가 그렇지 않은 환경의 아이들을 만나면 굉장히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느끼는 다른 아이들과의 충격은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가 잘 지낼 것이다 라는 충격과 좀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엄마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이제 한국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유치원에 네. 선생님들이 너무 잘한다고 하셔서 초등학교 가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들이 왜 지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우리 아이는 뭐 집에서는 굉장히 잘했는데 킨더 선생님이 자꾸 얘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한지 선생님 문제인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 네. 또 엄마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제 유치원은 한국 유치원들은 돈을 받고 아이들을 보잖아요. 네. 아이들이 그만두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굉장히 잘 케어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만두면 또 이렇게 조금 그렇기 때문에 그쵸. 될 수 있으면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다룹니다.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그만두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 한 분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덜 너그럽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보는 눈이나 이런 것도 훨씬 규정들을 많이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뭔가를 이제 잘못하거나 이랬을 때 선생님이 그때 규율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계속 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선생님이 뭔가 픽스된 상태에서 봐주는 게 유치원보다 훨씬 적어요. 미국 킨더에서 아이들을 보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1년은 아니 이렇게 공부를 안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배워오는 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킨더에 발런티어를 이제 하러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발런티어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보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처음 킨더에 갔을 때 저희 아이들 반이 24명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21명의 엄마들이 발런티어를 했어요. 어, 선생님이 네. 거의 모든 엄마들을 다 짜가지고 네. 일주일에 2시간씩 2번이라도 무조건 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책을 읽어주는 엄마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2명씩 불러내서 네. 엄마들이 1명씩 잡고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밖에서. 네. 얘를 20분 동안 읽어주고 모르는 단어 가르쳐주고 아이에게 읽어보라고 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었고 뭐 채점하는 부모님들도 있었고 발런티어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가 말을 어떻게 안 듣는지가 보여요. 아,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네네네. 네. 집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만 자꾸 떠들고 있는 게 엄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그런 효과도 있었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어떻게 평소에 훈육하고 있는지를 엄마들에게 보게 해서 엄마들이 집에 가서 적용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컸어요. 일관적인 훈육을 좀 네네네네.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아니 발런티어가 그렇게 부족한가 이렇게 채점하는 거 엄마들이 바쁜 시간 쪼개서 그렇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엄마들이 도와주는 것보다 엄마들이 아이의 교육 과정을 보게 하는 게 굉장히 컸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맨날 이제 아이들이 떠들면 hands on your shoulder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다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움직이는 아이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지적을 해요. 네네. 움직이지 말라고. 아이가 또 움직이잖아요. 노트를 써서 엄마를 다음날 불러요. 그래서 아이가 하지 말라는데 했다. 저는 처음에 그런 노트를 받고 갔을 때 아니 그럴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네네네. 지금 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생님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똑같은 행동을 금방 또 한 거는 선생님의 말이 먹히지 않는다는 증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훈육을 하고 엄마가 그렇게 했는데도 얘가 학교에 와서 이런 행동을 또 한다면 그 말은 엄마 말도 먹히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학교 시스템 안에서 적응해 나가기가 어렵고 더 큰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인 게 사실 그럴 수 있지 않나? 음.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의 아이들이 사실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이들마다 되게 성향이 다르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시선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아이를 제대로 알고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잘 우리가 알 수 있을지, 조금 더 인커리지를 해줄지, 아니면 조금 더 좀 훈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어서 보내야 될지.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선생님? 굉장히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사실 엄마가 그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제일 잘 알면서 맞아요. 제일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엄마이기도 맞아요. 해요. 네. 제가 아까 이제 질문 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킨더 가는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라고 이제 여쭤봤을 때 네네. 이제 자기 표현도 하고 좀 그러는 걸 연습해주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자기 표현을 잘 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인식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가서 뛰지 마. 음.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이런 아이들은 선생님 말씀 얘가 안 들을 수도 있다. 약간 무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너 가서 울지 말고 친구들한테 네가 가서 말 좀 걸어봐. 이런 아이들은 소심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런 조언을 해주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엄마들이 이제 알고 계시고 많이 네. 그리고 아이를 많이 봐온 주변인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아이 이제 킨더 가는데 어떤 부분을 조금 연습시켜서 보내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주변인들이 잘할 거야 라고 하지만 네네. 그러면서 한두 마디씩 해주시는 게 사실은 그분들이 봐온 아이의 성향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도 사실 잘 감이 안 잡히신다면 이제 아이를 딱 눈 감고 떠올려 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먼저 가서 막 이렇게 말을 거는 아이가 있고 이렇게 조금 이제 바라보다가 가는 아이들이 있고 이제 어울리는 게 처음 이제 어울리는 게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저 아이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 그러면 막 놀고 있는 아이들 사이에 끼어달라고 하기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혼자 있는 아이들을 네가 도와주면 어때? 너처럼 말 못 거는 아이에게 네가 말을 걸어주면 어때? 그래서 주변에 봐서 혼자 있는 아이한테 가서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해도 좋고 아니면 뭐 네가 어떤 아이가 뭘 만들고 있는데 네가 뭐 그게 관심이 있으면 가서 같이 만들자라고 하기 전에 네가 옆에서 비슷한 걸 만들고 있으면 걔가 먼저 말을 걸어줄 수도 있어. 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아이에게 이제 친구 사귀는 팁을 이제 주셔도 되고 먼저 가서 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런 아이들은 장점은 아이들을 몰고 다니는데 단점은 소외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쵸.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주도하고 싶은데 이제 싫어서 부딪히는 아이들도 있고 그쵸. 그러면 네가 이런 거 하자 저런 거 하자 뭐 이러는 건 좋은데 다른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지 어떤 아이들이 싫다고 했을 때 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 그럼 그래 싫으면 너는 딴 거 해도 돼. 아니면 우리 다른 거 할까? 이렇게 네가 의견을 받아주는 것도 괜찮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행동적으로는 이제 다른 아이들을 이제 때린다거나 뭐 그런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그거는 조금 킨더에 가서부터는 조금 문제가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쵸. 때린다든가 그쵸. 문다던가 이런 것들은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는 네가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뭐 심호흡을 한다던가 화가 나면 이제 눈을 감고 뭐 20까지 센다던가 아니면 일단 화가 나면 조용히 이제 앉아서 생각한다던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셔도 좋고요. 또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한테 해도 되는 말, 그렇죠. 하면 안 되는 말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해주시고 수업 시간에 만약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 그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선생님에 따라서 손을 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이제 지적하겠다. 왜냐면 선생님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방해가 되니까 네네, 이제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뭐 질문을 해도 되는 게 있고
어떤 질문은 무례한 질문이 있고 어떨 때는 질문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렇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엄마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내보시면 아이가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게 어려웠다, 저런 게 어려웠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아, 우리 아이가 이 부분에 약하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랑 얘기를 조금 더 해보실 수도 있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행동들, 말들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들었을 때 그것을 아, 우리 아이가 이렇구나라고 수용하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안 그래요. 우리 아이가 그랬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대로 훈육을 안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그냥 모면하시려고 하시는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을 제대로 봐야 하는 그런 교육이 진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부모가 세상에서 내 아이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이를 잘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도 부모예요.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는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부모는 이제 뭐 밥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해주고 사주고 아이는 그거를 이제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딪힐 부분이 보통 그런 부분이잖아요. 부모가 뭐 아이의 것을 뺏는다던가 뭐 아이를 뭐 못하게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얘기하면 해주고 맞아요. 내가 사달라면 사주고 맞아요. 뭐 안 그러면 내가 때를 쓰고 말을 조금 잘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관계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이거를 맞추면 부모와 어느 정도 평안하게 간다라는 걸 알면 그 관계에서는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밖의 관계에서는 다른 거죠. 그래서 집에서는 엄마한테 너무 잘하고 근데 학교 가서는 선생님한테 말대답도 하고 또 선생님을 이제 마더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집에서는 엄마랑 사실은 뭐 거의 뭐 아이들이 뭐 5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뭐 엄마랑 지내왔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크게 싸울 일이 없어요. 엄마 요리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네네. 햄버거를 싫어하던 아이가 갑자기 좋아해서 뭐 오늘부터는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 그대로 흘러가는 맞아요. 거고 학교에서는 이제 새로운 관계 형성이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선생님하고 기싸움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엄마는 다 맞춰줬는데 선생님은 안 해주니까 왜 그런 게 싫기도 하고 선생님과의 대화를 아이들이 집에 와서 고지고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이게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가 인식한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의 예를 들자면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좀 산만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착하기는 한데 산만하니까 선생님이 혼내기도 애매하고 되게 그러시다가 하루는 저를 부르셨어요. 그 전날 애가 엄마 제가 실내화를 벗었다 신었는데 선생님이 저를 너무 혼을 냈어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울었어요. 그래서 네. 아니 실내화를 신었다고 혼을 내셨나? 저는 의아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저희 세대는 또 바로 전화하거나 찾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 뭐 선생님 그런 일이 있으시겠지. 그러고 말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면담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착한데 하지 말라면 안 한대요. 근데 계속 창의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자꾸 연필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연필 돌리지 말라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연필을 필통에 넣었다 뺐다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을 그냥 필통에 넣어놔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네. 그 다음부터는 계속 팔짱을 꼈다 풀었다 꼈다 풀었다 네, 그래가지고 네. 팔짱 끼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실내화를 신었다 벗었다 했다는 거죠. 너 실내화 그렇게 하지 마. 실내화 신어. 그러면서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난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생각하기에는 전에는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자기는 안 했고 그래서 트러블이 없었으니까 전의 행동은 다 괜찮다고 생각해서 엄마한테 말을 안 하고 네네네. 실내화를 벗었다 쉬는 행동만 혼났으니까 저한테 말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한테 아이가 생각했을 때는 괜찮고 실내화를 벗었다 신었을 때 선생님 갑자기 화를 냈으니까 그것 때문에 화를 냈는데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데 상황을 들어보면 이게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불려간 적이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무슨 불링 이슈가 있었어요. 네. 다른 아이들이 애 하나를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두고 걔한테 물을 뿌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선생님 그러면 저희 아이는 어떻게 어떤 네네. 역할을 했나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몰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망을 봤나요? 그런 건 아니고 구경을 했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벌을 주지는 않았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잘못이고 이걸 네. 선생님한테 알리거나 해야 된다는 이제 얘기를 제가 딱 듣고 오면서 네. 그런데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길에서 막고 있으면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경찰에 알리지 않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크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한국은 그나마 적은데 뭐 타문화권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많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는 거고 저희 아이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네네네. 그때는 저는 아니 그러면 얘는 직접 잘못한 건 아닌데 내가 불려갔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때는 제가 했었습니다. 네네네.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걸 잡아주지 않으면 구경하는 어른으로 크는 거였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럴 때는 네가 누군가가 이렇게 그거를 가서 같이 싸워주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선생님한테 알리고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같이 가서 싸워주거나 네가 걔네한테 뭐 욕을 하거나 패싸움에 휘말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던가 선생님한테 오던가 이렇게 도덕성에 있어서 행동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최소한 내가 말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죄책감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거 없이 너 왜 거기 있었니? 했더니 아니 그냥 구경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맞는 말이죠. 구경하고 싶었어요는 맞는 말인데 그렇죠. 네. 근데 너 왜 거기 안 들어갔어? 했더니 저도 맞을까 봐요. 그래서 왜 안 도와줬어? 했더니 저도 맞을까 봐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왜 선생님한테 안 알렸어? 했더니 그러면 구경을 못 하잖아요. 네네네. 약간 그게 아이의 진심이었는데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개입을 했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꼭 아이의 시각에서만 아니라 조금 맞아요. 확인을 해보시고 맞습니다. 선생님의 입장도 듣고 다른 아이들이 본 입장도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반대로 네. 선생님의 말만 듣고 선생님만 생각하고 아이한테 이제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나한테만 혼냈어요. 뭐 선생님이 나만 억울해서 뭐 이랬어요 라고 할 때 부모님이 뭐 선생님이 너만 혼냈겠어? 네가 잘못했으니까 혼냈겠지. 야 생각해봐. 선생님 가만히 계신데 혼낼 분이니? 뭐 이러면서 이러면 아이가 정말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다음부터 엄마한테 말을 안 합니다. 그렇죠. 아이가 불평을 할 때는 일단 초장에 아우 네가 뭐 잘못했겠지 뭐 너 뭐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너무 속상하겠네. 왜 그랬지?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 아니면 왜 그랬지? 엄마가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볼까? 그럼 거기서 아이의 반응이 약간 애매하게 갈립니다. 아니 뭐 그러지는 않아도 되는데 네. 그냥 뭐 엄마가 뭐 선생님한테 가서 바로 얘기할까? 그럼 아니 그건 아니고 뭐 나도 뭐 이렇게 했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때도 있고 정말 억울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어떤 포인트에서 아이가 그렇게 속상했는지를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선생님하고 면담하거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제 물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주변의 아이들 중에 이제 말 잘하는 맞아요. 여자아이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엄마들이랑 친하면 무슨 일이 있었대요. 그럼 이게 맞아요, 이랬고 맞아요. 저랬고 그래서 듣다 보면 이제 상황이 이해가 가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저희 아이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속상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도 들어보시고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들어보시고 이제 다각도로 저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기질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를 엄마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엄마가 그리는 꿈꾸는 아이의 이미지를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우리 아이를 바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